후보님. 네. 지금까지 의원들 질의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다양한 분야의 문제점 지적하니까 네. 역시 총리직은 정말 넓고 네. 끝이 없구나 이런 걸 느낍니까? 네, 그렇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쉬는 시간에 우리 이 계속 생중계를 보면서 연락받은 게 있습니다. 오늘은 수행 능력 위주로 보는데 좀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야를 막론하고 참 좋은 질문을 한다. 그런데 총리님 답변은 수행 능력에 정말 미흡한 게 아닌가 이런 지금 저한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 살펴보지 못했다. 검토하겠다. 앞으로 연구를 더 해서 하겠다. 이런 답변은 정책 수행 능력에 적절한 답변이 아니지 않는가. 이런 국민들의 지적이 있다는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떠세요? 네. 동의하십니까? 네. 예. 아직까지 제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오후 첫 질의에 제가 행복한 사회, 저는 가장 딱 마음에 드는 우리 국정철학, 우리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데, 이 행복한 사회에 어떤 걸 좀 국민들에게 행복하게 해줄까? 저는 뭐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 대학 진학률 몇 %인지 아세요? 정말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학 진학률입니다. 우리가 근 19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80몇 %. 최근에는 요즘 한 73% 떨어졌다는 것이 정말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일수록 어쩌면 더 진학률이 높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학력에 의한 차별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학교는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 불행한지 아시죠? 즐기지도 못하고 학원 가고 또 학부모는 고액가해. 이것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공부 아니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취업할 수 있고 대학을 안 가도 얼마든지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안을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우리나라 교육 문제는 물론 제도상의 앞으로 개선과 국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국민의 의식의 변화도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식 변화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저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존경을 하는데요. 자기 아들은 영어 수학은 떨어지더라도 체육 음악 미술에 다른 애들보다 우수하다. 이거를 존중하고 장려하고 이런데 우리는 전부 다 공부에만 매달리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되는. 저도 국가 인력 정책을 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학교가 그렇게 되도록 좀 바꿔주십시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하고 이거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에 총리님께서 한 3가지 정도 좀 비전을 좀 하실 만한 비전을 얘기 드렸더니만 일자리, 맞춤형 복지, 안전한 사회 이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네. 안전한 사회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한번 볼까요? 지금 소리가 들리면 더 리얼할 텐데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성수대교 벌써 참 94년도 얘기입니다. 32명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참 저 화면을 보면 끔찍하죠. 그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잘 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화성 시랜드 경우는 정말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슈를 당시에 줬습니다. 그 엄마가 여자 필드하키 국가대표 출신이었습니다. 훈장을 다 반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만을 갖고. 기억나시죠? 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분이 당시에 하신 말씀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화가 난다 하면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습니다. 내가 한때 국가를 위해 운동선수로 활약했는데 국가는 비참하게 숨진 내 아들 위해 아무것도 해주질 않았다. 이런 지금 인터뷰 지금 내용이 그게 나옵니다. 지하철 그다음에 이제 대구 지하철 화재가 10주년 해가 엊그제 보도가 또 다시 됐었죠. 기억나시죠? 예. 사망자 192명, 부상자는 150여 명 되는데 아직도 완쾌되지 못하고 부모들까지 참 제가 행복한 사회 만들고 안전한 사회가 아마 거의 연결된 것으로 좀 이해가 됩니다. 그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이 얼마나 있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갑자기 얼마나 우리가 사고가 많은지 한번 볼까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서 죽죠. 그렇죠? 행사 가다가 죽죠. 학교 또 수학여행 가다가 죽는 거 수시로 보죠. 심지어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도 죽죠. 군에 가서 자녀 사망했다 하면 그 아픔을 우리가 후보님 이해하시겠죠? 네. 어제는 심부름센터가 죽인 보도까지 났습니다. 그죠? 보셨어요? 네. 심부름센터가 다 불법이라고 합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일하는 사람이 불법인지 알면서 했다. 이렇게 인터뷰 하더라고요. 자, 이 하루 죽는 사람이 자살이 제일 많은 걸로 통계가 나옵니다. 하루에 44명, 교통사고로 하루에 14명, 산재, 사업체에서 죽는 게 6명. 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정말 저는 자긍심, 프라이드를 갖고 삽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로서 어느 나라 우리 후진국에 가도 정말 떳떳하고 미국이나 유럽 가도 이제는 우리가 꿀리지 않고 우리가 활동을 하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리님께서 안전한 사회 구축에 3대 핵심을 두겠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한번 어떠세요?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국가의 책무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게 제1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사고로 대량 살상이 생긴다는 것은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전망을 충분히 구축을 하고 예방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는 이번에 특히 그 불산 사고 같은 거는 저는 참 수치로 저는 대책을 좀 정말 좀 듣고 싶었는데요. 이 북핵도 사실 안전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북핵 이상으로 우리가 국내에서 이렇게 사소하게 우리가 벌어지는 그 아픔, 사망으로 인한 아픔. 저는 노동부에서 산재로 장애인 되고 사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가족들을 보면 정말 공무원으로서 너무 참 무책임했구나 이런 것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총리님 역할을 수행하면 요런 잔잔한 것 같지만은 이런 것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 저는 아까 위원장 처음에 복철 개망 과거에 엎어진 수레바퀴의 자국을 잘 보아서 우리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열어한다는 대표적인 지금 사례가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그렇죠. 네. 자, 이 말씀 하신 분이 우리 실학자 최한기 선생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저는 실사구시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상식이 통하는 게 그냥 제도고 또 국정이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방자치법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시군, 도시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과거 정부, MB 정부를 포함해서 지방행정 개편 이런데 어느 정도 좀 정부가 논의해왔다는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네. 어떻게 좀 알고 계세요? 이게 국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아니, 지역. 청와대 중심으로 위원회에서 해왔죠. 네. 저는 국회로 이해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도 했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사실은 뭐, 큰 틀도 많습니다. 경상도, 전라도도 이제 네. 없애자. 네. 이거부터 시작을 해서 네.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은데, 네. 저는 굉장히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시군의 문제인데요. 네. 지금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7곡의 경우가 한 12만인데요. 네. 이보다 적은 시가 전국에 17개나 있습니다. 인구가 이제 군단위 시군 이제 인구가 감소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기준에 한 번 시가 되면 인구가 계속 줄어도 시로 인정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보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은 거는 또 제도적인 물론 맹점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여기에 실제로 행정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많은 인구를 가진 군이 시라는 데보다도 오히려 적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네. 총액, 이른바 총액 인건비라는 제도 때문에 틀에 묶여가지고 있는 건데요. 네. 여기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더 인구가 많고 경찰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이라는 이유로 아직 상급지, 훨씬 적은 시기 때문에 또 2급지, 이런 거 한번 합리적으로 우리 군민, 시민에 맞게 한번 조정해 봐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 지난번에 연구되었던 게 어디까지 가 있는지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외에 제가 지금 네, 지적하는 네. 이렇게 좀 상식에 안 맞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네. 좀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 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개선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의가 있습니까? 네. 예. 저는 이 모든 게 법제도도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실사구시적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MB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자, 지금 선진화로 인해서 기획재정부가요, 예산 편성, 인력 운영, 경영 평가 모든 걸 전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뭐 아까 철도공단, 뭐 시설공단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장이 정말 책임 경영을 하는가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어느 공기업 사장님은 정말 할 게 하나도 없더라. 기획재정부에서 다 하고 해당 부처 사무관이 다 하고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산 편성은 당연히 기재부 있더라도 평가는 좀 다른 기관에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국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할 여유가 있습니까?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요, 우리 불과 1년 반 전에 LH공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하루 부채 이자 비용이 140억 원. 아직도 140억 원 알고 있습니까? 아직도 똑같습니다. 근데 벌써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공기업 위원장, 노조위원장 한 여러 명 만났는데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사장은 3년 임기 맞추고 떠나면 되지만 조직원들은 회사가 어려우면 망하면 다 일자리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제가 주문 드리는 것은 정말 이 공기업이 제대로 자율 경영하고 그래서 장관한테 줘가지고 해당 부처에서 장관이 공기업 이사장, 사장이 잘못하면 과감히 내치고 이런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어떠세요, 장관님? 네. 우선 공기업 CEO가 전문가가 가도록
해야 될 것이고 책임 경영하도록 하고 그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통합당의 최민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